자, 그럼 먼저 박철순 이사님의 히든카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어디서 잡을까요? 제약바이오 회복되는 기대감입니다.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종목별로는 확실하게 좀 강세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선별적인 투자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하반기 때 분위기는 확실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회복이 기대되는 부분의 첫 번째는 일단 이런 부분입니다.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관점이긴 한데 일단 WHO에서 폭염이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폭염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실제로 글로벌 사망 원인 중에 70% 이상이 이런 기후변화 때문이라고도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이상기온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제약바이오 기업의 수요 증가, 그다음에 미래 성장성,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는 단기 모멘텀이 아니라 중장기로 계속 봐야 되는 섹터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다만 제약바이오 중에는 분명히 일정으로 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수급으로 가는 종목도 있고 실적이 속된 말로 굉장히 안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모멘텀이 없는 종목이라면 반드시 실적은 체크하고 종목을 선정하셔야 된다는 점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CMO 쪽 사업입니다. 우리가 보통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데 사실 과거의 제약회사 같은 경우가 화학의약품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면 요새는 바이오의약품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고 압도적인 기술력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엄청난 설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이 위탁 생산 CMO 쪽인데 제약회사가 이것까지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탁 전문 업체들한테 많이 맡깁니다. 다만 위험성이 있어요. 기술 유출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거래했던 신뢰감을 갖고 있는 CMO 업체들로 계속 꾸준히 수주를 줄 확률이 높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CMO 업체를 성장할 때는 당연히 기술력과 그다음에 여러 번에 걸친 글로벌 기업들과의 레퍼런스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을 공략하시면 보통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많은 CMO 기업들을 주목하시면 더 종목 선별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9월 이후에 투자 심리 회복이 전망이 됩니다. 일단 9월 말 3분기 이제 실적 프리뷰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역시나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로 수급이 좀 몰리면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도 조금 힘이 좀 붙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월 달 유럽 종합학회가 열리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업들 상당히 많이 갑니다, 이번에.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일정이 있는 종목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월 말에 셀트리온 FDA 신약 승인 예상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말일까지 해서 이제 우리나라 제약주들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일정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기대감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한번 실적만 나온다면 기대감 가지시고 한번 종목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 후보 종목 통해서 히든카드 한번 힌트를 받아볼까요? 후보 종목 6가지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저것 힌트를 주셨죠. 실적이 나와야 되고 또 CMO와 관련된 레퍼런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어떤 게 있을까요?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한미약품, HLB, 메디톡스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2개 중 하나겠군요. 좀 예측이 되시나요? 네, CMO니까.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히든카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가운데 위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쌈바입니다. 네, CMO 쪽 네. 주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한번 내용을 말씀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올해 6월 초에 이 CMO 수주 시에 이 가격 할인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런 리스크가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좀 끌어내렸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CMO 수주할 때 우리는 가격 할인 없을 거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리스크가 소멸되면서 바로 급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차익 매물 나오면서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고려해볼 만한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봐서 오늘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설효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5공장을 짓고 있는데 건설 기간, 공기를 2025년 9월 달에서 4월 달로 땡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공장도 굉장히 가동률도 높고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공사 기간을 단축시켜서 우리는 또 수주를 받아서 공장을 돌려서 수익을 남길 것이다. 이런 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공사 기간이 단축된 것들, 그래서 5공장을 통한 수익 창출이 더 빨라졌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2023년도 가이던스가 상당히 양호하다는 부분인데 글로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글로벌 CMO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 세계 CMO 기업 중에 유일하게 가이던스가 올해 상향 조정된 게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4월 달에도 1월 달에 작년 대비했을 때 한 10%에서 15% 정도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15에서 20% 그리고 20%까지 거의 박스권 상단까지도 이제 실적이 나올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3개월마다 거의 평균적으로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던 게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만큼 업황이 굉장히 좋다라는 의미고 실적 기대감이 높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화이자라든지 로슈, 릴리, 그 다음에 노바티스 이런 빅파마들과 장기 수주 계약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적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고 내년 신공장 건설 시에는 실적이 한 단계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까지 내려온 굉장히 좋은 매수 타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내일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분할 매수로 담아가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다만 분할 매수를 활용하셔서 일단 리스크를 좀 줄이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78만 원 정도 상단 매물 저항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78만 원 정도 선을 목표가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70만 3천 원. 전저점 부분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박철순 이사님의 히든카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8월 한 달 동안 조금 힘들었는데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 상승의 기회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